8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석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며 S&P 500 지수는 1,400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올라 13,000선을 지지해줬고 나스닥 지수는 0.74%로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실제 개인들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설문에서 향후 경제 전망이나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올림픽 열기까지 겹치며 전력 사용이 급증해 올해 처음으로 전력경보 3단계인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5개월 만에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특례 보증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말복이자 절기상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건강 관리에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현금화 나서봐야 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이 선행 스팬 2에 딱 부딪히고 떨어졌던데 오늘도 좀 어제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저도 오늘 또 선행 스팬 2에서 계속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선행 스팬 2의 이제 이 저항이 워낙 강해가지고 하여튼 상승하더라도 선행 스팬 2에서 다시 또 위에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선행 스팬 2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900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제 오늘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00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제 이동 평균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5일이평, 어떨 때는 11일평, 어떨 때는 21일평, 어떨 때는 60일이평, 이제 이 네 개가 정비월이평인데 지금은 이제 60일이평이 이제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1일평이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61일평이 지금 보시면은 언뜻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61일평이 녹색인데 반등을 하는데요. 61일평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과거의 그 타임맵 보면은 주가가 꼭 이 조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 이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받거든요. 그래서 61일평이 이제 반등을 이틀 있으면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주가가 이제 61일평이 반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61일평이 주가가 이제 약세 모양은 이제 완전히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61일평 상승이 V자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V자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61일평이 떨어졌다가 이쪽에 상승하는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디귿자 모양이 있거든요. 61일평이 떨어졌다가 횡보 후에 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900 물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121일평까지 뜰 수 있어요. 121일평이 1920포인트인데 20포인트 먹어봐야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900에서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고객의 딱금이 17조인데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17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하셔야 돼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이 콜에서 풋으로 갔던 이런 부분, 그리고 개인들이 서서히 선물이 물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전환선이 올라갑니다. 전환선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주가가 이제 앞으로 화수목입니다. 화수목 전환선이 3일 상승합니다. 전환선이 3일 상승하면서 구름이 양운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이 양운 전환될 때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전 고점인 10포인트 이 부분을 관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1910을 관통한다면은 주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195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1910 자체가 그리고 1900포인트의 선행스팬2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한 템포 가더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1900에는 현금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강력한 대세 상승이 위해서는 개인보다 기관들의 그 쌍끌이 매수가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동향을 보시면 뭐 크게 강한 그런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인하여 삼성전자 이런 그 종목으로 트랙 매매만 하고 있지 실제로 이제 기관들이 절대적인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절대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장 자체가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도 어제 이제 모양이 어제 이제 조금 저항받는 모양이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도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가 13,000원 넘어갔을 때는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어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양 전형적으로 고점 비석형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4대 지수들이 다 어제 고점에서 윗골이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전형적으로 윗골이 다 있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보면 별령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별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주가는 물론 오늘도 강세를 보입니다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견인력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상승을 강하게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매수 부르짖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러분께서 사지 않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조선주, 건설주 이런 부분을 제가 사야 된다. 왜냐하면 건설과 조선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선 건설주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절대 아직까지는 코스닥 종목은 아직까지 사는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가는 저는 제가 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수익을 말하다를 어제 봤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거기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느냐 1960포인트 이하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제 딱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950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 했는데 어제 딱 맞췄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 주가가 120일평 가는 전제를 두더라도 일단은 지금의 자리는 61평 자리다. 61평이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61평에서 캔들이 너무 조금 이격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를 122평 상승해서 살 때 1%만 더 주면 되니까 일단 1900에서는 물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한번 모양을 보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 하는 이제 제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인데요.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하방 쪽으로 걸어놨고 기관들이 3천억, 기관들이 1조 2천억까지 상방향에서 하방향으로 돌아놨습니다. 좀 개인들이 물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주식을 팔 필요 있느냐, 쌍끌이 매수는 팔 필요 있느냐.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개인들이 물리기를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콜 1조 1천억인데 지금 거의 본전 수준입니다. 본전에서 조금 손해난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크게 물리면 개인들이 물리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합심해 가지고 하방으로 하면서 한번 물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우리나라 주가의 핵심이 상해종합 증시다. 상해종합 증시가 반등을 강력하게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뜰 것이다. 이제 상해종합 증시가 어제 5일이평을 오랜만에 돌리는 11일평을 21일평을 관통하는 그런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해 증시가
우리나라 장에 장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해가 지금 그 중국 증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장대 삼봉 났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해 증시가 어제 강함으로써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1997 어제 전 고점까지 한번 갔습니다만은 1900에 대해서 윗꼬린 부분이 굉장히 있고 이 과거 전례가 선반영 아일랜드 갭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력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주가를 121평 위에 1925에 돈을 더 주고 사도 1%만 더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물량을 줄이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가가 전체적으로 횡보 국면이 3개월이 있었는데 이 횡보 국면에 여러분 갖고 있는 2등, 3등 주식은 계속 죽이고 1등 주식만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계속 물리더라도 1등 주식을 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없는 장고장은 조상님 욕보이는 장고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 물리더라도 꼭 사시면 1등 주식과 업종 1등 주식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계속 사야 된다. 그런 종목들은 물량을 지금은 늘리는 선이고 여러분 잡주, 개잡주들은 특히 코스닥 종목 추천하는 친구들은 전부 퇴출시키면서 코스닥 종목은 지속적으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추세는 이미 장 자체가 안정권 추세로 왔습니다만은 이 안정권 추세에서 조정 자체가 한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좋아진 이후에 고경액tam이 후행성이기 때문에 고경액tam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쉬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량주가 진짜 좋다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전화를 옵니다. 역시 우량주다. 한데 실제로 코스닥이 빠르게 움직였지 않죠. 여러분 대형주 삼성전자도 하루에 4, 5% 움직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없는 장고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상을 욕보이는 하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61일평에 한번 주가가 이탈했으면 다시 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센시청이 오늘 고점에 매도를 한번 하시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주식은 이제 안정권으로 전환을 합니다. 구름이 붉은 구름인데 붉은 구름 자체가 워낙 약하고 또 붉은 구름까지 가기까지는 선행 스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승을 하더라도 한 템포 굉장히 아래 위로가 굉장히 강한 템포를 주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선행 스팬 2에 강력하게 저항을 한번 예상하면서 물량을 줄이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요점 사항은 첫 번째 상해종합 증시, 두 번째는 기관의 선물, 세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등락비, 요 세 개만 보면 여러분 하루 즐거운 하루 맞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추입니다. 가을인데요. 가을이면 곧 추석이 가까워집니다. 추석 제사상에 조상님 제사상에 여러분 장고장과 암매매 내역을 올릴 수 있는 후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고 이제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업황 바닥 기대감에 건설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대림산업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고 나서 어제 4% 급등하면서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는 계속 대형주들의 매기가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중소형주들의 흐름에 밀려서 큰 흐름이 없었고 또 계속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형주로 좀 몰리면서 종목들이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아직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살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상반기처럼 그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 그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고
매기가 그쪽으로만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움직임 자체가 대형주들 쪽에서 기술적 반등 형태로라도 어쨌든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의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추세를 되살려야지만이 중기적인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중기적인 전망치는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8월 달 중순쯤으로 가면은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고요. 거기서 이제 그 각 기업별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2분기까지의 실적이 대형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선반영이 돼서 주가를 좀 더 누를 수도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저가 매수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계속 끌고 가는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세를 좀 더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6,000원권에서 7,000원권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뚫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대로 우선 들고 가셨다가 짧게 차익 실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어떤 업종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번에 시장 반등할 때 또 증시를 쭉 들여다보면은 네. 결론적으로 올 상반기와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종목군들만 역시 상승세를 계속 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되고 그때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3분기는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제품인 갤럭시 S3의 출시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시장 부분을 상당 부분 잠식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관련주들, 삼성에 납품을 하거나 관련 종목들이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더불어서 같이 움직임을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테마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들도 그것이 예외는 아닌 것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삼성물산도 사실 건설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삼성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매기가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업종이야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실적을 개선시키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 포인트로 잡으신다면은 충분히 노림수를 좀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종목들이 저평가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또 이미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된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시고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삼성전자 관련주는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형주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중소형주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종목이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상황 개선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진머터리얼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목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주가의 상승은 뭐 그다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죠. 근데 요번에는 그 갤럭시 S3하고 또 애플사의 아이폰 5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납품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기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살리면서 상승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연속 상승을 통해서 일시적인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한번 노려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빠지는 형태의 대응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도 되지만은 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접근하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단 강세 출발하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럴 때 바로 따라잡는 매수보다는요, 올라섰다가 장중에 밀리는 타이밍, 쭉 내려올 때를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를 대기 매수 형태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결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추가 상승을 해서 12,000원 형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요. 12,000원은 5월, 6월 달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안 깨고 내려가던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6월 달에 시장이 빠지면서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2,000원 정도를 봤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 정도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또 유럽발 악재가 어느 정도 거치자 3개월 내 최고치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영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급등 소식과 주 후반 하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장중에 1890선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과 1900선에 다가서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1900선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 쪽으로 무게를 좀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실리지 않고 있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외국인들의 현물과 기관들의 현물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물 부담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할 때는 따라가시는 추격 매수보다는요. 지금은 음봉에서의 매수가 유효하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멘텀과 수급 쪽에 연속성이 있는 기업과 종목에 투자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800선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의 매매 플레이, 그러나 1900선 부근에서는 개별주 부근에 개별주에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회했습니다. 일단 예상 자체는 매출 1,070억에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매출은 995억에 영업이익이 242억으로 일단 고성장은 지속을 했으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호텔 사업 중단에 따라서 스파 및 호텔 사업 매출이 55억 원 감소한 점에 따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부문 같은 경우에는 978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25.7%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0.6% 대비 고성장해서 주력 비즈니스의 체력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견조한 실적도 달성 중입니다. 지금 IFRS 단독이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파라다이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 중입니다. 호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 213억에 영업이익이 55억을 달성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88억에 영업이익 18억입니다. 이 영업이익 18억이라는 수치 자체는 전년비 대비해서 3,300%를 넘게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에도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제주 카지노의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반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 중국인 비자 발급 완화에 따른 수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비 대비해서 20에서 30% 수준의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7월 현재 동사 드랍은 전년비 30% 수준의 성장 중이고요. 홀드율 자체도 12에서 1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커힐 극장 자리에 현재 카지노 정도의 사이즈의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3분기나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증설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는 13,000원 미만에서 매수가를 편입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목표가는 14,500원 보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엇박자식으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심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1900선 부근과 지금 경기 방어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파라다이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효현 대리와 함께 KTB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단기적으로 1850, 이번 주에는 1900선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전망 변화가 없는 것인지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1900선 돌파 후 지지력 확인 과정이 아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1900선 돌파는 분명히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 수급 상황이 어떤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1800선 다시 회복했을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번에 다시 19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전에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번에 다시 1900선 돌파하면 또 한번 조정받고 크게 한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다시 1900선을 돌파하면은 큰 조정이 없이 한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 또 해외 증시 보면 또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황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1900선 돌파는 시간 문제다. 돌파한 다음에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강력한 상승세, 특히 이번에 다시 19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사실상 조정 없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해외 증시하고 상당히 그동안 그 괴리감이 좀 극심했었는데 키로피가 좀 맞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그 지수 왜곡의 주범이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이게 거의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코스피 개인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실 날짜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날짜상으로 봐도 사실 며칠 안 되는데 이게 거래일수로 따지면 더 며칠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 합해봤자 한 약 7일 정도 되거든요. 거래일수로는 7일인데요. 자, 개인은
무려 3조 2,1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거래일수로 7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어떠냐? 약 1조 9,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7일 만에 나타난 것 치고는 엄청난 수치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손바뀜은 거의 완벽하게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7월 저점 대비 등락을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약 7.2%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2%가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가 왜 7.2%가 올랐냐? 그겁니다. 전기전자가 일단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좋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타 업종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1900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하고 중기 이제 시황 전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약 거래수로 7일 동안에 이제 수급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수급 동향을 보면 걱정할 게 없죠. 저런 수급 동향을 보면서도 불안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왜 비교해드리냐?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설명했는데요. 자,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일단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만약에 19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하고 좀 다르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다소 좀 불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6월 말 7월 초순에 사실 지수가 엄청나게 왜곡이 되면서 상당히 골탕을 먹었죠. 해외 증시는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수급이 철저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이걸 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7월 저점 대비 상승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까지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7.2%고요. 반면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별로 오른 게 없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말씀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어차피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의 어떤 종속 변수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독립 변수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종속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900선이 돌파되기 전에는 크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항상 같이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셨거나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코스닥은 안 갈까?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현재 수급으로 보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으로 보나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달해드리는 기준만 잘 참고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가 1880선 중반까지 오면서 주식 비중은 75에서 100으로 거의 가득 담고 있는데 거의 주식 비중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1850이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그대로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루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율, 하루는 중기하고 단기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전기전자, 화학증권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트폴리오대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왜 들어가는지는 뭐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 6월에도 역시 강조했던 업종이고요. 증권을 좀 길게 보는 측면에서 좀 최근에 좀 안 좋았었지만 반드시 좀 들어가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코스닥에서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제가 5, 6월에는 강조하지 않았다가 7월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업종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디지털 콘텐츠는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5가지 업종을 집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면은 지수가 저점씩 올라가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엉망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수가 최근 저점에서 뭐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는데 나는 수익 난 게 없다. 그런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포트폴리오 기준이 없어버리면 현물 투자자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생 투자, 그러니까 뭐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쪽에 한다 그러면 그저 지수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시황 정보를 참고하면서 파생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야 사실 뭐 제가 지수만 적중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현물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 포트폴리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오늘장 포트폴리오차의 구성 기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팁 준비하셨다고요? 예,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네. 순환 출자에 관련된 어떤 규제 법안 막 지금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 출자가 뭔지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그 모르긴 해도 이제 그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대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벌이죠. 재벌 그룹에 관련돼 갖고 순환 출자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 지금 계속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순환 출자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 출자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기업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순환 출자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현대차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이런 식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기아차의 일주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33%예요. 그럼 또 현대차의 일주주는 누구냐? 현대모비스예요. 20%입니다. 또 현대모비스의 일주주는 누구냐? 기아자동차입니다. 약 16%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기업이 서로 돌아가면서 대주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순환 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접 출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갖고 A, B 두 기업끼리 직접 출자하는 건 이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순환 출자는 아직까지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출자를 해갖고 서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건데 문제가 뭐냐? 이걸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막게 되면 앞으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도 오늘 설명드리니까 일단 순환 출자 머리에 한번 탁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또 한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삼성증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증권주에 대해서 뭐 길게 한번 보자 설명드렸었는데 이유는 이제 중장기 순환매 차원의 접근인데요. 어차피 저는 지수가 가면 언제 가도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이제 사셨다가 좀 골탕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좀 끌고 가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뭐 47,500원에서 49,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매수 기준가 대비 선주가는 마이너스 10%, 목표가 플러스 20%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길게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2% 이상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좀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큰 갭상승을 또 보여주고 그 네. 이후에는 종가까지 좀 횡보 마무리된 모습들을 좀 마무리되는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갭상승을 이용한 상승분을 좀 제외하고 어제 삼성전자의 4%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분으로 잠식을 해버리면서 화학주 외에는 또 강세 종목군이 좀 드문 모양새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옵션 만기 영향권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변곡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접근하자면은 시장에서 갭상승한 이후에 그리고 갭하락한 이후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력한 패턴으로 당분간은 증시 강세장을 좀 예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개인적인 수견으로는 지수가 강세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 비중을 일부 가져가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 갭하락이 만들어진 이후에 강한 갭상승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유로존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독주보다는 업종 순환 매장이 좀 유리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시황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밑바닥 이전부터 1800포인트 미만에서 일단
그 주식 비중을 전부 100% 이상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물량을 또 받고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880포인트 이상 자리가 나온다면은 오늘 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880포인트 이상으로 출발됐을 경우에는 오늘 장은 전약 후 약장, 그리고 1880포인트 이하에서 만약에 주가가 출발된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정강 후 약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몇 가지 그 옵션 만기주 영향권에 들어온 만큼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번 옵션 만기주 때는 그 좀 재미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차 잔고를 보면 사상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에 있는 그 물량 자체가 숏커버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숏커버링 전환이 된다면은 일단 뭐 매도에 대했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숏커버링이 나온다면은 지수는 1950포인트까지는 일단 바로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이 현재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전 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떤 업종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주가를 좀 판단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한다면 추후 계획을 세운 데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주인 만큼 좀 변곡점에 대비하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어서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비츠로시스는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김정은 그 노동당 제1비서,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뜻을 중국에 전달을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츠로시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좀 가급적 좀 피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츠로시스를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이 부분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장중 변동성이 일단 크다라는 점. 그래서 무리한 베팅을 좀 자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일단 베팅에 대한 기준은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은 4,330원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는 한번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적정 매수가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4,6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4,600원까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짧은 밴드권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4,200원을 제시하면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비츠로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이오테크닉스 AS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이오테크닉스가 아래꼬리 윗꼬리 길게 달면서 음봉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캔들 저점을 높이고 있고 또 고점 또한 높게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종가 관리도 되면서 단기 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은 자리를 할 수 있겠고, 또 상승 모멘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또 향후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 볼 수 있고, 또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저가 LED TV 판매 확대의 수혜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 LED TV의 경우 이런 마이크로 렌즈 필름을 2장 사용하는 제품을 채택하면서 이런 마이크로 렌즈 필름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업황 부진에도 이런 저가형 LED TV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리즘 시트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이런 마이크로 렌즈 필름의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부각되었으나 이런 매출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신규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인데 그동안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윈도우 필름이라든지 대형 터치 패널용 필름, 그리고 제기 반사 필름이 상품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또 작년에 신규 사업 매출이 25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는 220억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대형 터치 패널이 가시화가 될 경우 본격적인 이런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형 터치 패널 필름의 경우 전자칠판 등 이런 대형 터치 스크린과 또 노트북 그리고 모니터를 납품 추진 중에 있고, 또 터치를 지원하는 필름 타입의 터치 패널이 이제 고객사에 샘플 대응하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하면 매출이 발생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수익성을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계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조금씩 기관계에서도 슬쩍슬쩍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수급들이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미래네노텍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거의 한 60-70%가량 가격 조정을 받고 저점을 확인하고 현재 새롭게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이런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지지 라인은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이런 상승 추세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750원부터 한 7,150원부터 7,23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를 받아주었던 약 한 6,800원 보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한 7,8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